니플 XRP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ETF 출시와 함께 또 최근 들어서 상승의 흐름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소폭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약세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냐? 좀 심각한 악재라도 있는 거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계속해서 요거 계속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XRP에 대한 특별한 악재보다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 결국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다시 대두되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은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먼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셧다운 종료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죠. 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일단 금리 동결일 확률이 높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정책 기조,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큰 이유는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10월 지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자, 연준에서는 정부의 경제 지표들을 보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 이게 고용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직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딱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요거는 다 말씀드렸던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셧다운 종료와 함께 이제 다시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또 여기서 수치가 안 좋을 경우에는 또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 다음 달에 이제 나올지 봐야 되는데, 고용이 나오면서 고용에 대한 둔화 부분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번 11월 달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이 또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네라고 판단되면서 불확실성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투심에 대한 부분들 커질 수 있다. 우리 XRP 다시 한번 좀 눌림을 받는 모습이죠. 다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매집들이 크게 들어온, 여기 저점에서 급락하면서 저점에서 매수세들 들어왔었죠. 자, 그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지는 공포 구간, 네, 겁을 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겁을 왜 주냐? 결국 고래와 기관들은 다시 큰 상승 랠리를 하기 위해서 물량들을 계속 걷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겁을 주면서 한번 내리면서 본격 상승의 흐름, 바닥 다지고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를 겁먹지 말고 천천히 분할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 직전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현재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못할 확률이, 3,800원 저항 라인 돌파 못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다. ETF 출시가 되지만 아직 투심이 살아나지도 못했고, 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왜냐?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시장의 안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소폭 상승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린다면 또 확 눌릴 확률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뭐다? 가장 중요한 눌림 나올 때의 찬스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 자, 왜 다시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냐? 11월 또 추가적인 XRP 현물 ETF에 대한 출시가 대기 중이죠. 자,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21 쉐어즈, 그리고 코인 쉐어즈가 이번 달에 예정이고 또 그레이스케이가 위즈덤 틀리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초에 지금 하나리 캐피탈처럼 자동 승인이 예정입니다. 자, 프랭클린 템플턴이 14일과 18일 사이, 비트와이즈는 19일과 20일, 그리고 21 쉐어즈와 코인 쉐어즈가 20일과 22일 사이에 자, 자동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달만 해도 4개가 더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렇게 상장이 된다는 거는 자금들에 대한 수요, 기관 투자에 대한 증가와 함께 ETF 상장들이 되게 되면 결국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 결국 유동성, 수급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죠. 자, ETF가 상장한다고 돼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금의 수요들 증가되고 또 상품들에 대한 관심들 커지기 시작하면 현물 XRP를 매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좀 큰 조정이 나오는 모습 다시 한번 97K 언저리분까지 내려오면서 빗각 부분 이제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더리움을 보더라도 이더리움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여기를 지켜준다면 우리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리플 XRP도 다시 한번 좀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수급들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움직임 보여준다면 좋은 상승의 흐름 가져갈 수 있다. 예상되고 자, 리플 XRP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과 추가 매수 타점들 요거 알아보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 드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지난 11월 11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발송해 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12일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이브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182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2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2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 타점, 매수가로 182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 매수 체결이 되었을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약 18% 정도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또는 200원 이상 상승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문자를 이렇게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또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단기 코인 추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뭐 비중을 크게 실른다든가 아니면 목표가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또 매도를 하지 않고 더 홀딩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나는 좀 수익 내기 어려워. 자, 한번 단기적인 접근들 한번 하면서 수익 좀 내보면서 그 수익금으로 또 리플 XRP 좀 추가 매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싶어. 자, 수익금으로 XRP 비중 추가하시면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대응 코인들 받고 싶으신 분들 빠른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리플 XRP도 결국 이 3,800원을 돌파를 또 못하면서 여기 계속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죠. 자, 다시 한번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400원 언저리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시장이 좀 밀리면서 투심이 약해진다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크게 내려갈 여지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다라는 거. 다만 요 지지하는 거 라인을 보면서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자, 아니면 여기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타점을 이제 잡아야 될 타이밍이다. 자, 지금 또 단기적 악재로 보이고 있지만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약해지면서 결국 시장 또 경기 불확실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중국 성장이 약화되면서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 이거 분명 말씀드렸어요. 요거에 따라서 변동성은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예산안들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막혀있던 미국 정부의 작은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장 다시 달러에 대한 가치 상승과 함께 거시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서 경제 지표들이 안정적인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뭐다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눌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라는 거. 너무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금 하락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를 역전해 분할 매수 찬스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자, 이번 달 ETF에 대한 출시들 자, 임박해 있고 시장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약세의 모습, 투심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하면 매수 물량들이 줄어 있는 상태죠. 자,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연준에서 12월 1일부터 해서 양적 긴축을 끝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 끝나게 되면은 뭐다 양적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확한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계속 등락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CMC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돼도 다시 한번 지금 또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공포 구간에서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앞전에서도 충분히 이 구간, 너무 힘들었던 구간이죠. 자, 지표들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자, 단기적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흐름, 호재들 더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큰 상승의 흐름 나올 수 있는데 결국 XRP의 중요 개별적 이슈들이 다시 또 부각이 받게 되고 시장이 좀 안정감을 다시 갖게 된다면 빠르게 또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승 나왔을 때 이럴 때 절대 급등 나올 때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매도 타이밍 왔을 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영상에서는 바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량들 다시 매수하거나 다시 또 차익 실현할 때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확실한 대응 전략까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1-2356번으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 눌림 구간 이용해서 타점 잡고서 최대한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지속 XRP에 대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함께 잡으실 분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SEC에서 이번에 또 발표를 했죠. 대다수 토큰 증권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지 증권으로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SEC 위원장인 폴 애킨슨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들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완화와 명확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연말로 갈수록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다시 기대감 턴어라운드 하면서 또 ETF에 대한 승인 뉴스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리플 XRP 본격적 큰 상승의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자, 현재 자리 지지한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단기 이평선 위로 다시 안착 여부가 중요하고요. 자, 여기 앞에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요번에는 다시 상승 나오면 요거를 뚫고서 빠르게 수급들 들어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4,000원 부근 지지 여부 체크하고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아, 또 이런 거는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딱 하시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번호로 리플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본격적 반등 대비 그리고 비중 채워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잘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대응 전략들 계속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트레이더 K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